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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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하.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들, 크리에이터 훈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어, 좀 있으면 한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된 주의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선거가, 선거라는 개념 자체는 이제 고대에서부터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선거로 이제 군주, 대통령,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를 이끌 장이죠. 그런 거를 뽑는 걸 이제 택한 국가도 이제 많았는데, 근데 사실 이때는 투표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자나 상류층들이 이제 권력자 중에 최고의 권력자를 뽑기 위한 약간 그런 수단으로 이제 선거가 됐었고, 이제 뭐 현대 시대 이전에 가장 이제 민주주의로 이제 했다는 고대 그리스, 이제 아테네, 아래 사진에 있는 게 이제 아테네죠. 여기서도 투표권과 이제 선거권은 이제 모든 성인 남성 자유민에만 한정돼 있었어요. 이게 그러면 뭐냐면 모든 것 중에 성인, 일단 성인이어야 되고, 성인 중에서 남자만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안 되고. 그리고 자유민이라면 이제 노예 이런 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약간 한정이 돼 있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선거, 저희가 흔히 말하는 선거, 이 저기에서 이제 보통 선거가 아니고, 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특정 특수한 사람들만 했던 선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통 아무나 할 수 있는 선거가 개념이 된 거는 이제 계기는 프랑스 대혁명 때였다고 해요. 이제 1792년에 수립된 프랑스 제1공화국에서 이제 모든 성인 남성의 투표권을 보장했죠. 하지만 이 당시에도 이제 여성의 투표권은 보장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재산도 뭐 이하 얼마 이하인 사람은 뭐 투표권을 불하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 이러한 투표권을 이제 확보하고자 노력한 게 민주주의 역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와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중앙선거관리위원 선거법에 따르면 이제 선거 다음 날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남녀노소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인물이나 정당을 택일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고, 이제 만 18세 이상이니까 고등학교 3학년 생일 지나면 되는 거예요. 네. 고3 생일 지나면 고3이 19세인데 생일 지나면 만 18세잖아요. 이제 고등학생도 선거가 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헌법 보면 헌법에서 이제 보통 원칙이 있죠. 이제 헌법에 딱 나와 있어요. 제 67조.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의 4원칙 하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이 네 개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보통 선거, 보통 선거는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차별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정 연령, 이제 위에서 얘기한 만 18세 이상이 되면 대한민국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린 사람은 제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노인까지는 제하지 않고 있어서 이게 예전에 이슈된 적도 있긴 한데, 일단은 보통 선거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한을 하지 않는 게 이제 투표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연령도 더 낮춘 것 같기도 하고요. 원래는 예전에는 만 20세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에. 그 다음에 19세가 되고 18세가 됐나? 어쨌든 서 이제 점점 선거에 참여 범위를 늘리고 있고, 제가 봤을 땐 지금 이제 학생들의 지적 수준을 보면 어린 학생들도 되게 지적 이게 보이기 때문에, 예,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 선거 인원이 낮춰져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긴 해요. 평등 선거, 두 번째는 평등 선거인데, 평등 선거라는 거는 이제 표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일한 거예요. 한 표에 하나씩이죠. 저희가 주식 같은 건 이제 보면 주주를 많이 갈 수 있을수록 주식에 대한 이제 그런 기업에 대한 발언권이 세지잖아요. 그런 건 이제 평등하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등 선거 형태가 아니고, 평등 선거는 대통령이도 한 표, 부자여도 한 표, 뭐 가난한 자여도 한 표, 뭐 어떤 사람도 한 표, 그래서 누구나 똑같은 한 표씩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평등 선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직접 선거죠. 직접 선거는 이제 직접 투표하는 거. 투표할 때 대리인이 하는 게 아니다. 직접 하는 거다.
예전에 저희 이제 대한민국 사례 보면 예전에 직접 선거가 아닌 적도 있었죠. 뭐 이제 각 지자체별로 뭐 대표가 해서 대통령 선거를 한다든지. 지금 보면 미국도 직접 선거가 아니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상원 의원, 하원 의원에서 그 의원들이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직접 선거인데 좀 애매해요. 이거 국민들이 투표도 하고 상하위원회에서 의원들 약간 정당 투표도 있고 약간 섞여 있는 형태라서 제가 알고 있는 건 대략은 그런데 뭐 자세한 거 혹시 나중에 공부해서 얘기할 일 있으면 뭐 미국 대선 시즌 되면 미국 대선에 대해서 선거 한번 얘기하지 않겠어요? 네, 그때쯤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비밀 선거예요. 저희는 선거를 할 때 본인이 얘기할 수 이게 누구도 투표를 선택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냐 그럴 텐데 투표하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투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게 진실을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실제 이제 투표를 누구를 했는지는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의 이제 비밀 선거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투표할 때 이 네 가지 원칙에 의해서 투표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가서 이제 이 투표 선거를 얘기하게 되면 결국은 다수결의 원칙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선거는 좀 의미가 들리긴 하는데 투표는 결국에는 다수결의 원칙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투표가 되는 건데 다수결이란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찾아봤어요. 명사로서 이제 회의에서 많은 사람의 의견에 따라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일이에요. 제가 출처를 말하다 보니까 떠올랐는데 이 위에 이쪽의 출처는 그냥 제가 차기 규제에서 나무위키 쪽 보고 참고한 거니까 만약에 좀 틀린 게 있어도 알아서 적당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국립국어원에 있는 여기가 중요한 게 많은 사람의 의견에 따라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일이에요. 결국에는 다수결에 의한 투표는 찬성, 반대 두 가지 의견 중에 가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냐 아니냐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쪽에 맞냐 아니냐를 결정하기에 많은 쪽에 의견을 받을 그거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인데 민주주의 꽃은 다수결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서로 옛날 같으면 이제 권력이 세거나 힘이 세거나 재산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막 눌러서 억압하고 할 수 있었지만 민주주의로 넘어오면서 이제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설 때 힘이나 이런 압박을 가하지 않고 평화롭게 하는 게 투표라는 걸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동일한 입장에서 한 표씩을 행사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서로 대립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싸우지 않고 이 투표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투표를 함으로써 많은 의견이 나온 쪽이 따르는 거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부를 정할 때는 다수결의 원칙이 맞아요. 왜냐면은 다수결의 원칙이 다수의 의견이 되거든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 오늘 저녁 먹고 싶어 먹기 싫어 이런 식으로 하면 먹고 싶다는 사람이 60%고 뭐 먹기 싫다는 40%면 먹고 싶은 사람이 60%니까 60%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런 식이 되는데 사실 선거에서는 이 다수결이 애매해져요. 보시면 이렇게 뭐 A, B, C 세 후보가 있어요. 40%를 뽑았죠. 그럼 40%가 당선이 될 거예요. 근데 요거를 잘 보면 이 40%를 좋아하는 사람은 40%였지만 이 A라는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은 40%였지만 B씨를 좋아하는 사람들 60%인 거예요. 그럼 A를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 60%가 된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는 60%는 원하지 않았던 후보가 되는 형태가 돼버려요. 그럼 40%면 많이 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걸 좀 더 극단적으로 가볼게요. 네. 후보가 A부터 J까지 하나 둘셋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명의 후보가 돼요. 근데 거기서 득표를 가장 많이 한 건 A죠. 그럼 A는 13%예요. 이 13%는 사람이 됨으로써 나머지 87%는 자기가 원하지 않던 후보가 되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반대로 얘기해 보면 소수가 원했던 후보가 된 거일 수도 있다. 돼버리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제가 너무 과하게 해석을 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87%는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이 후보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대선을 해서 뽑힌 후보가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대선을 뽑아서 뽑았는데 왜 저렇게 욕을 먹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역으로 생각하면 간단해요. 그냥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뭐 대선 확률 대통령이 됐는데 선거가 30 몇 프로를 받았다? 그러면 뭐 나머지 60 몇 프로는 그 사람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 자기가 지지하는 다른 후보가 있었던 거죠. 근데 36%로 된 거죠. 그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60 몇 프로의 이제 안 좋은 눈초리를 받으면서 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봤을 때 대선을 하면 지금은 뭐 저희가 연임제가 아니라 단임제지만 연임제를 해도 이제 힘들어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거 전략도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당, 야당으로 싸울 때 야당이 합쳐지게 되는 이유가 결국 그것 때문인 거거든요. 왜냐면 여당은 이렇게 봤을 때 여당 뭐 예를 들어 여당이 40%의 지지예요. 근데 야당이 두 후보가 이렇게 지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단일화를 해버리면 얘보다 높은 지지율을 받게 되는 거죠. 이 B나 C 후보 중에. 그래서 정권을 교체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수학적인 계산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결국에 우리나라 선거는 보통 막바지가 되면 가장 베스트는 A 후보가 뭐 여당이 쪽이 후보가 하고 야당 후보가 그 상태로도 높으면 굳이 합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바뀔 테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박빙이다 보니까 그거를 뒤집으려면 이제 나머지 후보 표들까지 쓸어 와야 이제 유력해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다수결의 원칙은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다수결의 원칙은 찬반, 그러니까 옳냐 그르냐 두 가지를 놓고 정할 때는 다수결의 의미가 해서 이제 그 다수결이 대세가 될 수 있지만 선거처럼 이제 이 두 개가 넘어가는 3자, 4자, 5자간이 되면 거기서 가장 많은 대의가 이 전체의 대의가 되기는 어렵다. 라는서 항상 그런 걸 기억해 두고 계셔야 예, 착각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 간단히 이렇게였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항상 나중에 이런 수를 볼 때도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단순한 이렇게 보이는 숫자에 속지 말고 이제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숫자를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컨텐츠는 간단하게 이렇게 끝나고요. 네, 다음에는 또 뭘 주제를 할지 고민해서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고 재밌거나 흥미가 있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계속 보고 싶으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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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바